특히 영상 자료들, 이런 것들을 수사에 사용할 때 위변조된 휴대폰 영상을 수사에 사용해서 죄를 물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진정서도 제출하고 또 기관장 면담 신청도 하고 부서장을 직접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좀 깊이 보게 됐어요. 좀 이런 일을 겪기 전에 경찰관님들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든든하고 또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 수 있도록 경찰관님들께서 치안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경찰관님들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제가 비록 유튜브에 일부 경찰관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위법한 부분들을 게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에 성실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시는 경찰관님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박봉에도 일선에서 국민들의 치안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평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 보면 어떤 조직에서나 어떤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서 다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통영경찰서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그분들을 휴대폰을 꺼내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에 엮여서 한 5달, 6달을 이렇게 지내다가 뭔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 이렇게 올린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한다든지 그러면 경찰서를 찾아가죠. 112 신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초동조사라는 것들을 해주시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초동조사를 마치고 경찰서에서 끝날 수 있는 사건은 거기서 종결되고 또 뭐 이렇게 꼭 송치해야 될 것은 관할 검찰청으로 이렇게 송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과정 가운데에서 좀 봐서는 안 될 부분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저희 가정에 중대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상대방의 죄를 묻기 위해서 음 증거가 있어야 되죠. 지금 CCTV나 블랙박스나 이런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영상에 나타난 누가 누구에게 어떤 해를 언제 끼쳤는지 그 영상에 나타나는 거죠. 영상이 없는 곳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또 목격자라든지 또 사건 사고를 당한 또 범죄를 행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진술, 또 수사관들의 어떤 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사 기록이 작성이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송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연관된 어떤 그런 사건은 기초 사건은 교통사고인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교통사고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아주 경미한 그런 일이 통영 그 산길에서 있었어요. 그 부분은 동영상에서 일부 말씀드렸고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저에게 또 저희 배우자에게 피해를 끼쳤던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뭐 많이 비난하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피해 입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먹고 사시는 것 같아요. 뭐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경찰과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희는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저희에게 피해를 끼쳤던 사람이 파출소 경찰서에 통영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저를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뭐 이런 통지가 와서 11월 22년 11월 2일 날 통영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산타페차 블랙박스를 보여줬어요. 물론 수사관이 보여줄 때 누가 제출한 영상인지 저한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블랙박스가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아반떼차 블랙박스가 있고 또 그 앞에 산타페차 블랙박스가 있고, 그래서 거기 차량 2대에서 촬영된 영상밖에 없습니다. 저희 차는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또 그때 이렇게 배터리 소모가 많았기 때문에 빼놓고 다녔죠. 문제는 이제 저희 차에 블랙박스가 없었던 게 피해를 당한 그런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고 같지도 않은 사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산길에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인데 쌍욕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일에 엮여서 저희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몰려서 통영경찰서에 11월 2일 날 찾아갔는데요. 그때 저에게 조사관이 블랙박스를 보여줬어요. 그 블랙박스는 산타페 차가 서 있었던 위치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지 않더군요. 몇 가지 장면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보고 귀가했죠. 그리고 제가 계속 블랙박스 조사를 또 블랙박스를 보자고 제가 뭐 수도 없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한 달 이상을 블랙박스에 대해서 침묵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사가 장기화되는 이유를 진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랙박스에 그 사건 현장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담겨 있는데 그거 보면 한 1-2분만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 2대의 차에 블랙박스가 있는데 그거를 봐야 되지 않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잖아요. 그러고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블랙박스가 다 삭제됐다는 거죠. 그러더니 포렌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경남경찰청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대요. 저는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65일이 흘렀습니다. 12월 한 26일, 22일로 기억하는데요. 22일 날 그 교통팀에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디지털 포렌식 영상이 있으니까 출석해서 그거 보면서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당장 가겠다고 하니까 12월 26일 날 오라고 그래서 12월 26일 날 통영경찰서 교통과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디지털 포렌식 영상을 보는 줄 알고 갔어요. 그렇게 저에게 고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영상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조사관이 보여주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참 조잡하고 사건 현장에서 저는 고개를 수그리고 있어서 잘 못 봤지만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장면이 화면에 나오더군요. 저희 차는 계속 서행하면서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 영상에는 저희 차가 정지해 있었어요. 그리고 영상 내용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세세히 다 생각은 나지 않지만 아무튼 저희 차량이 가해 차량이고 저희한테 1,000만 원을 내라고 쌍욕을 하면서 이렇게 산길에서 주차 중에 일방적으로 저희 차한테 부딪혔다고 그랬죠. 전 사고 당시에 그걸 못 봤으니까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건 현장에 다시 갔을 때 우연히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저씨 차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차가 앞지르기 피해를 당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그 차의 운전석에서 여자가 내렸다는 이야기도 해주더군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달랐어요. 사고 당시에 남자가 운전을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자가 운전석에서 내렸다는 것도 틀리고 앞에 그 차가 주정차 돼 갖고 있었는데
뭐 우리 차가 피해를 준 것처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차 안에